화재가 왜 발생하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불을 끌 수 있는지도 알게 되니까요. 자, 우선 화재의 3요소를 삼각형을 그려가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공기, 즉 산소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불에 타는 성질을 지닌 가연물질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라이터가 있죠. 라이터를 다른 말로 점화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불에 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양초입니다. 자,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죠. 즉, 가연물질입니다. 이것은 라이터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네, 점화원이죠. 이 두 개가 만나면 네. 조금 전에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라고 말을 했었는데 왜 두 가지만 말했냐 하면요. 자, 나머지 한 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뚜껑을 닫아 보겠습니다. 불이 금방 꺼졌죠. 이렇게 완전히 밀폐가 된 유리병도 그렇지만 밀폐가 완벽히 되지 않아서 군데군데 떠 있는 상태라도 그런 경우에도 산소의 농도가 일정한 수준 이하가 되면은 불은 저절로 꺼져요. 즉 우리가 불을 끌 때 비커에 구멍이 있더라도 불을 발생시킬 정도의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은 꺼지게 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불을 끄기 위해서는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치우든지 라이터를 먼 곳으로 치우든지 아니면 뚜껑을 닫아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고체에는 나뭇가지라든가 옷, 종이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액체에는 경유, 휘발유 등이 있어요. 그리고 기체에는 도시가스, 부탄가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불에 타는 현상이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고체가 불에 탈 때에는 기체 상태를 거친 후에 그 기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액체 역시 불에 탈 때 액체에 곧바로 불이 붙지 않아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그 기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우선 고체에 불을 붙여볼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고체는 나무 조각입니다. 이 나무 조각을 삼각 플라스크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나무 조각을 삼각 플라스크 안에 넣고요. 이렇게 뜨거운 열이 나는 전기골로 위에 삼각 플라스크가 놓여 있는데 나무 조각이 들어간 삼각 플라스크 뚜껑을 닫아 보겠습니다. 이게 마개를 막으면요. 고체인 이 나무 조각은 플라스크 안에서 뜨거운 열을 받게 됩니다. 이게 불에 타려면은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산소가 있어야겠죠. 마개를 막아놨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이 차단됩니다. 따라서 이 나무 조각들은 이 안에서 탄화가 됩니다. 즉 숯덩이가 되는 거지요. 숯덩이가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뿜어냅니다. 제일 먼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수분입니다. 이게 바짝 마른 나무 있죠. 나무 쪽에도 약 30% 정도의 수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들이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것이죠. 하얀색으로요. 그리고 색깔이 좀 변하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것들이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열을 받은 나무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에 탈 수 있는 물질들을 연기의 형태로 뿜어내요. 유독성 물질과 함께 말입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 시커먼 연기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나무까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에 타는 물질, 즉 가연 물질을 연기 형태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자요.
그렇죠? 연기에 불이 붙습니다. 보통 연기는 사람이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바로 연기가 불에 타는 물질인 거죠. 하얀 부분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수증기라고 하고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증기에 이 불을 가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까지 보였던 김이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아래에서 물이 끓고 있는 거 보면 무언가가 빠져나와요. 뭐가 빠져나오겠죠? 수증기죠. 수증기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증기가 빠져나온 곳에 제가 아저씨가 풍선을 가까이 한번 대볼게요. 풍선이 터지죠. 그러면은 수증기에 성냥개비를 대보겠습니다. 자, 가시오. 아저씨가 여기에 휘발유 그리고 여기에 경유 이 두 가지를 먼저 따라 놨습니다. 자, 휘발유를 볼까요? 휘발유 액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휘발유에 성냥불을 던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휘발유에 성냥불을 던지면 곧바로 불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경유인데요. 경유에 성냥불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요. 경유에 성냥불을 던집니다. 꺼져버리죠.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런 경유에 불이 붙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열을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미세한 입자에 경유에도 불이 붙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뜨거워진 경유 표면이 기체로 변하면서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휘발유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기체로 증발하는데 이걸 유증기라고 해요. 물은 수증기라고 부르죠. 기름은 유증기라고 불러요. 그 증기에 불이 붙습니다. 역시 기체죠. 경유를 스프레이로 분무를 하면 이렇게 하얀 기체가 뿜어져 나오고요. 여기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유를 토치레프로 한번 가열해 볼게요. 가열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경유에도 불이 붙습니다. 보통 작은 기름통 안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소화기로 소화약재를 뿌리게 되는데요. 뚜껑을 닫는 효과와 같은 원리로 불이 다 꺼집니다. 즉, 큰 뚜껑을 가져다가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 화재가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자동차의 경우에 가솔린과 디젤 이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가솔린의 경우에는 가솔린 연료를 산소와 섞은 후에 이 엔진 속에 있는 실린더 안에다가 뿜어줍니다. 그리고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하고 여기에 스파크를 줍니다. 그럼 압축된 가솔린 기체가 실린더 안에서 스파크에 의해서 팍 하고 폭발을 하게 돼요. 근데 디젤 엔진의 원리는 좀 다릅니다. 우선 압축을 하는 대상이 디젤 연료가 아니라 공기입니다. 일반 공기를 강하게 압축을 시키면요. 공기의 온도가 약 35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경유를 분사하게 되면 이 뜨거워진 열에 의해서 폭발을 하겠죠. 자,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먼저 가솔린 엔진 실험입니다. 가솔린 엔진 실험에는
휘발유가 사용돼야 되는데 휘발유를 사용하면 폭발력이 너무 강해서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은 휘발유 대신에 에탄올을 사용해 볼게요. 좀 더 안전한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서 가솔린을 뿜어주듯이 자, 실린더 안쪽에 살짝 뿜어주고요. 그리고 압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파크를 줄게요. 자. 아주 강하게 폭발을 했네요. 이렇게 폭발하는 것이 가솔린 엔진입니다. 다음 디젤 엔진의 경우는 스파크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디젤 엔진은 공기를 아주 강하게 압축합니다. 그러면 실린더 안의 온도가 약 350도까지 아주 뜨겁게 올라가는데요. 자, 강하게 압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이 실린더 안의 온도를 뜨겁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열이 됐죠.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뜨겁게 가열된 곳에 공기를 압축을 시킵니다. 압축시키고 이 압축된 공기에 디젤유를 뿌려주죠. 자, 뿌립니다. 자, 이렇게 폭발하는 것이 디젤 엔진입니다. 좀 전에 휘발유 엔진의 경우에는 연기가 나지 않았죠. 깨끗하죠. 하지만 경유 엔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검은 연기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실린더 안 역시 시커멓게 변했죠. 완전 연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유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엔진을 흔히 4기통이라든가 5기통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오늘 저는 3기통 엔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나, 둘, 셋. 엔진 실린더가 3개이기 때문에 3기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방금 저희가 사용했던 에탄올을 뿌리고요. 자, 압축하는 대신 뚜껑으로 좀 막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은 스파크를 준다고 그랬죠. 스파크를 인공의 스파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요, 이렇게 스파크가 갑니다. 소리가 많이 크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료를 뿜어주고 폭발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자동차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것은 어른들께 하는 말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고속도로 같은 곳을 운전하고 가는데 내 차의 본네트 같은 곳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차 안으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나요. 겁먹죠. 하지만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먼저 좌우를 살펴보세요. 백밀러로요. 그리고 맨 우측 갓길로 차를 주차하세요. 비상 깜빡이를 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급니다. 그리고 기아를 주차 P에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키를 뺍니다. 이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으면은 차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2차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는 반드시 잠그시고요. 브레이크를 잠근 후에 키를 빼면은 엔진이 꺼집니다. 그리고 연료부에서 엔진부로 연료의 공급이 차단되죠. 이렇게 되면 엔진에 남아있는 연료만 타게 되는데 그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당연히 연소는 양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 후에 신속하게 차에서 빠져나온 후에 119에 신고를 하세요.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은 천천히 본네트를 여시고, 여러분들 자동차에 소화기 다 있죠? 이런 소화기나 아니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화기 가능합니다. 소화기를 흔들어서 자 이렇게 뿌리면은 웬만한 불은 다 꺼지게 됩니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불꽃에 당황하고 긴장한 나머지 달리던 차선에 그대로 차를 세워두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뒤에서 오던 차가 추돌하면서 아주 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높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라든가 높은 건물에 있는 계단실이 있죠. 위아래가 쭉 연결된 장소에서는 작은 불씨라도 천천히 발화해서 큰 불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단실의 경우는 참 위험한데요. 여러분께서 봄철이나 겨울철에 계단실을 이렇게 살펴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먼지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바로 상승기류 때문에 계속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계단실에서는 상승기류와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자요,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 아크릴 통을 계단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계단실 아래에서 불이 났어요. 자, 여러분께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모두 닫아놨을 때는 불의 변화가 없죠. 하지만 누군가 대피를 하기 위해서 계단실에 문을 열어놓고 나가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고정해 놓아서 문이 열려있다 할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바람이 들어가죠. 바람이 들어가면서 연기가 그리고 불이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위층으로 전파됩니다. 이 소용돌이죠. 불길이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천정 높이가 높을수록 불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보다 연기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연기는 불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하층에서 불이 나서 불을 어느 정도 다 끈 경우에도 꼭대기층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어디선가 불이 난 것 같다고. 특히 계단형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연기가 켜켜이 이렇게 쌓입니다. 이런 연기는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한 모금만으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유독성 물질이죠. 자, 여러분,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함부로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시고 집 안에서 대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연기 같은 것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옷이라든가 수건 이런 곳에 물을 묻혀서 연기 구멍을 막으세요. 그리고 즉시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출입문 밖으로 뛰어나간다. 연기를 맞고는 계단에서 쓰러질 위험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 쓰러져 있는지 그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발견하는데 아주 어렵고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식 아파트를 보면 문을 소화기 같은 걸로 이렇게 괴어서 열어놓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은 항상 닫아놓도록 부탁드립니다. 튀김 요리를 하다 보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프라이팬 안에 있는 기름에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자,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실험에서는 식용유 대신에 양초를 넣고 불을 붙여볼게요. 식용유를 넣고 실험을 하면 폭발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초를 식용유 대신 사용해 보겠습니다. 양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체를 가열을 하면 기체가 되죠. 자, 녹는 것이 보이죠? 자, 고체가 액체가 되었고요. 액체에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검은색의 기체가 나오죠.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연기라고 했을 텐데, 그렇죠. 요즘은 아저씨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한 후에는 이 연기라고 하기도 하고 가연성 물질이라고도 하기도 부를 거예요. 이렇게 불이 붙는데요. 위에서 타는 불의 뜨거운 온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증기가 생기고 이에 따라서 불은 더욱더 커집니다. 이걸 보고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뜨겁게 타고 있는 기름에 물을 바로 끼얹으면 절대 안 돼요. 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거기에 불 붙은 것보다 훨씬 안정된 불입니다. 이렇게 작은 불이죠. 그리고 여기에 물을 뿌려 볼게요. 그런데 물을 통째로 부으면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자, 물을 아주 작은 미세한 분무 형태로 해서 살짝만 뿌려 보겠습니다. 자, 물 끼얹을게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튀김 요리 하시다가 불이 났다고 해서 물을 뿌리면 절대 안 돼요. 이것보다 10배, 100배 큰 불이 되기 때문이죠. 물은 주변에 있는 열을 끌어당겨서 자기가 기체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름에 물을 끼얹잖아요. 그러면 기름보다 물이 무거우니까 먼저 기름 아래로 물이 들어가요. 가라앉음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열을 쫙 끌어당기죠. 그리고 열을 받으면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물의 부피가 커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커지냐면요. 우리가 이 정도 작은 물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물이 이렇게 농구공처럼 커져 버립니다. 1680배가 커진다고 그래요. 그럼 기름 안에서 부피가 커지면서 기체가 된 물은 확 하고 기름 위로 퍼져버리죠. 기름이 온 사방으로 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불 앞에 서 있던 사람 얼굴과 방 전체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체가 나오지 않도록 산소만 차단시키면 됩니다. 즉, 뚜껑을 덮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이 붙은 뜨거운 기름에 물을 뿌리시면 큰일 납니다.